혹시 여러분은 마음이 흔들릴 때 무엇을 붙잡으시나요? 어떤 이는 가족, 어떤 이는 돈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래전 한철이는 이렇게 말했죠. 스스로를 등불 삼으라. 창밖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떠나보내게 되죠. 어느새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연락이 뜸해지고 평생을 함께했던 친구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거나 멀어져 갑니다. 부부는 여전히 가까이 있지만 때로는 50년을 함께 산 사이임에도 서로가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오죠. 그렇다면 끝까지 남는 단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매일이 똑같고 지루한데 이대로 괜찮을까? 혹시 나는 너무 외로운 노년을 보내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내일이 기다려지는 노년을 만드는 세 개의 작은 열쇠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녀의 성공도 통장 잔고에 많고 적음도 아닌 오직 내 안에서 켜지는 등불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것들이 있어요. 자식만 잘 되면 나는 행복하다. 배우자와 함께 있으니까. 외롭지 않다. 돈만 있으면 웬만한 건 다 해결된다. 이런 생각들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을 만나보면 의외로 단순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만의 시간을 설계하는 법, 성장하는, 재미를 되살리는 법,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드는 법, 이 세 가지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영상 끝에는 일주일간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준비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나는 행복하다. 한국의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말입니다. 내가 뭘 바라겠어. 애들만 잘 되면 돼. 정말 그럴까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결혼을 잘했을 때 분명히 기쁩니다. 가슴이 뿌듯하고 자랑스럽죠. 하지만 그 기쁨이 지나가고 나면 어떤가요? 여전히 내 하루는 똑같이 흘러가고 여전히 내 마음 한편에는 뭔가 허전함이 남아있지 않나요?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 부모가 느끼는 공허감과 상실감을 말하죠. 이게 왜 생길까요?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빠로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내 정체성의 중심이 자녀였던 거죠. 실제로 상담을 받으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애들이 다 커서 이제 할 일이 없어요.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50년, 60년을 살아오면서 나라는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어 하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자녀의 성공은 분명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행복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자녀의 인생을 살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야 해요. 자녀의 성공이 내 행복의 보증수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와 함께면 외롭지 않다. 은퇴 후 많은 부부들이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갑자기 하루 24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죠. 직장에서 돌아와서 만나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어떤 아내분은 이렇게 하소연하셨어요.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부터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간섭해요. 장 보러 어디 가는지, 친구들과 언제 만나는지, 심지어 TV 리모컨도 자기가 들고 있어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또 다른 남편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사람과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도 할 말이 없어요. 뭔가 어색하고 이상하게 외로워요.
가까이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건 아닙니다. 물리적 거리와 정서적 거리는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오히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될 수 있어요. 건강한 노년 부부의 특징은 함께하는 시간과 각자의 시간의 균형을 잘 맞춘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취미를 존중하고 각자의 친구들과도 만나고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도 즐깁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죠. 진정한 연결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대화할 때는 진심으로 들어주고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때로는 적절한 여백도 둘 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돈이면 웬만한 건 다 해결된다. 물론 노년의 경제적 안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프지 않을 자신이 없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인분들을 상담해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공허감을 호소하세요. 돈은 있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가 지루해요.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죠. 반대로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지만 매일을 활기차게 사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며 보람을 느끼거나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보람을 찾거나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며 성취감을 느끼는 분들이죠. 노년의 돈의 의미는 젊을 때와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가능성의 수단이었다면 나이가 들수록 안심의 수단이 되죠. 큰 병이 생겨도 갑작스런 일이 생겨도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다는 안심 말입니다. 하지만 허무함이나 외로움, 정체성의 혼란, 인간관계의 문제 등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마음의 방향, 즉, 내가 무엇에 의미를 두고 살 것인가에 달려 있어요. 이제 이런 착각들을 내려놓았다면 무엇으로 우리의 하루를 채워야 할까요? 놀랍게도 답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노년을 살고 계신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나만의 시간을 설계하는 것, 성장하는 재미를 되살리는 것,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드는 것 이 세 가지였거든요. 평생을 해야 하는 일로 가득 찬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회사에 가야 하고 아이들을 돌봐야 하고 집안일을 해야 하고 이제는 하고 싶은 일로 시간을 채워볼 때입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의무를 위해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라고 하니 막막하죠. 그럴 때는 아주 작게, 아주 구체적으로 시작해 보세요. 거창한 취미나 목표는 나중 일이고 우선은 나만의 리듬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을 바꿔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이런저런 걱정을 하거나 할 일들을 떠올리는 대신 15분만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먼저 일어나서 물 한 컵을 마시세요. 천천히 음미하면서요.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그 다음에는 창가로 가서 2분 정도 밖을 내다보세요. 날씨가 어떤지, 나무들은 어떤 색깔인지,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표정인지, 그냥 관찰만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10분은 손으로 일기를 써보세요. 컴퓨터가 아닌 손글씨로요. 거창한 내용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 창밖에 고양이가 지나가는 걸 봤다. 오늘 하루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보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요. 이 15분이 가져다 주는 변화는 놀랍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내가 주도한다는 느낌, 나를 돌보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누군가의 요구나 의무가 아닌 순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목적 없는 산책 20분을 하세요. 산책을 하되
목적을 두지 마세요. 몇 걸음을 걸어야 한다거나 어느 코스를 완주해야 한다거나 운동 효과를 봐야 한다거나 하는 목적 말입니다.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걸어보세요.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평소에 지나쳤던 작은 가게의 간판, 담벼락에 핀 이름 모를 꽃,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런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겁니다. 걷기의 리듬은 생각을 정리해 줍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어제 있었던 일들을 다시 정리해 보게 되고 때로는 오래전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해요. 이런 과정 자체가 치유입니다. 어떤 분은 산책을 하다가 동네에 이런 길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새로운 곳을 발견하기도 하세요. 몇십 년을 살았던 동네인데도 말이죠. 이것이 바로 나만의 시간의 힘입니다. 급하게 어딘가로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기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조용한 취미 10분을 가지세요. 크고 거창한 취미가 아니라 혼자서 조용히 할 수 있는 작은 취미를 가져보세요. 찻잔에 차를 우려내면서 향을 맡아보기, 화분의 흙 상태를 확인하고, 물을 주기, 창밖 풍경을 간단하게 스케치해보기. 이런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보여줄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나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차를 우리는 동안에는 차에만 집중하고 화분을 돌보는 동안에는 식물에만 집중하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그림에만 집중하는 거죠. 이런 집중의 순간들이 쌓이면서 마음의 근육이 강해집니다. 불안하거나 걱정이 될 때, 아,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감각을 되찾게 되거든요. 이런 작은 루틴들을 일주일 정도만 지속해 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자기 감각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남의 기준에 맞춰 살다가 내 기준을 찾게 되는 거죠. 어떤 색깔을 좋아하고, 어떤 시간대를 좋아하고, 어떤 분위기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하루가 반응형에서 주도형으로 바뀝니다. 전화가 오니까 받고, 할 일이 생기니까 하고, 누군가 부르니까 가고, 이런 반응형 하루에서 내가 먼저 오늘을 설계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주도형 하루로 변하는 거예요.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해요? 배워서 뭐 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하는 학습은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젊을 때는 경쟁을 위한 학습이었죠. 남보다 빨리, 남보다 잘해야 했습니다. 시험을 봐야 하고, 자격증을 따야 하고, 취업에 도움이 되어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순수하게 기쁨을 위한 학습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지금 배워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는 아직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 효능감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꾸만 이제 늙었어. 기억력이 안 돼. 손이 안마를 들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새로운 걸 배우고 조금씩 실력이 늘어가는 걸 경험하면 이런 생각이 바뀝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에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60대, 70대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은 하루하루를 기대하게 만들거든요.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부담스럽지 않은 것부터요. 유튜브에서 요리 영상을 보다가 나도 저런 거 해볼까? 손자가 하는 게임을 보다가 나도 배워볼까? 길에서 누군가 그림을 그리는 걸 보다가 나도 그려볼까? 이런 순간의 호기심을 놓치지 마세요.
첫날에는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요리라면 간단한 계란찜 하나, 그림이라면 동그라미 하나, 악기라면 도레미 세음. 이렇게요. 중요한 건 해냈다. 는 성취감을 맛보는 것입니다. 매일 10분씩 짧지만 꾸준히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 하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뇌가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고 손이 새로운 동작을 익히는 데는 반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처음에는 따라하기만 해도 충분하지만 조금 익숙해지면 내 방식을 찾아보세요. 같은 요리라도 내가 좋아하는 재료를 더 넣어보고 같은 그림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칠해보고 이렇게 나만의 개성을 살려가는 과정이 정말 재미있어요.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요가부터 시작해 보세요. 유튜브에서 시니어 요가 또는 의자 요가를 검색하면 정말 많은 영상이 나와요. 하루 10분씩 따라 하다 보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걷기 명상도 좋습니다.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발걸음에 집중하면서 걷는 거예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또는 하나, 둘 이렇게 속으로 세면서 걸으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워보세요. 사진 예쁘게 찍기, 메신저로 가족과 대화하기, 화상통화로 손자와 만나기. 이런 기술들은 세대 간 소통의 가장 빠른 다리가 되어줍니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자녀나 손자에게 하나씩 배우다 보면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특히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뭔가를 가르쳐 준다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수채화, 서예, 우쿨렐레. 이런 예술 활동들은 감정의 통로를 열어줍니다.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색깔로, 글씨로,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거든요. 실제로 70대에 우쿨렐레를 시작한 분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손가락이 아파서 몇 분도 못했는데 3달 뒤에는 아리랑을 완주할 수 있게 되셨더라고요. 그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내일이 기다려지는 기분,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을 습득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들어도 여전히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매일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줄어드는 만큼 남은 관계들을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관계 말입니다. 평소에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시나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건강하시죠? 날씨 좋네요. 이런 안부 차원의 대화만 나누고 계시지는 않나요? 물론 이런 인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조금 더 깊은 차원의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요즘 마음은 어떠세요? 최근에 기뻤던 일이 있으시면 들려주세요. 요즘 새롭게 시작한 게 있으세요?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의 감정과 경험을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할 수도 있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훨씬 깊어지고 의미 있어지죠. 혼자서만 취미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 큰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도서관의 독서 모임, 문화센터의 각종 강좌들, 이런 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야 할지 모르겠다.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마음이에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싶어 하고 함께 뭔가를 배우고 즐기고 싶어 하거든요. 실제로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혼자 가기가 무서웠는데 막상 가보니까 다들 저처럼 새로 온 사람들이더라고요.
지금은 그 사람들과 프로그램 끝나고도 차 마시러 가는 사이가 됐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내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관계들도 만들어 보세요. 동네 어린이집에서 동화책 읽어주기, 청소년들에게 인생 경험 들려주기, 복지관에서 작은 봉사활동하기. 이런 활동들은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소중한 감각을 되찾게 해줍니다. 특히 세대 간 교류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요. 젊은 세대에게는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어르신들께는 새로운 문화와 기술을 배우는 서로가 서로의 선생님이 되는 거죠. 한 할아버지는 동네 대학생들에게 바둑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바둑만 가르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 상담도 해주고 젊은이들도 할아버지께 최신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관계가 됐대요.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가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관계만큼 중요한 건 기존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 이웃, 가족들과의 관계를 한 차원 더 깊게 발전시켜 보세요. 예를 들어 몇십 년을 알고 지낸 친구와 만날 때 항상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지 마세요. 요즘 뭔 새로운 걸 하고 있어?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어? 젊었을 때 못 해본 것 중에 지금이라도 해보고 싶은 게 있어? 이런 질문들로 새로운 이야기를 이끌어내 보세요. 대화의 황금 규칙입니다. 들어주기의 기술. 나이가 들수록 말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집니다. 내 이야기, 내 경험, 내 생각을 전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좋은 관계의 핵심은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그 일로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질문들로 상대방의 감정과 경험을 더 깊이 들여다봐 주세요. 들어준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공감 나누기. 조언이나 가르침보다는 공감을 나누세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그때 정말 힘들었지라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되 상대방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덮어버리지는 마세요. 공감의 핵심은 상대방의 감정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궁금해하기. 상대방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하세요. 평생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였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뭐라고 생각해요? 젊었을 때와 지금 어느 쪽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만듭니다. 이론만 알고 있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실천해 봐야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일주일간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플랜을 만들어 봤습니다. 매일 실천할 3가지입니다. 새벽 아침 정적 15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이 루틴을 지켜보세요. 물 한 컵 마시기 천천히, 음미하며 창밖 바라보기 2분 그냥 관찰만, 판단하지 말고 손으로 일기 쓰기 10분 후. 지키고 싶은 한 가지, 마음 상태, 간단한 계획 등. 이 15분이 주는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하루를 내가 주도한다는 느낌, 마음을 가다듬고 시작한다는 느낌이 온종일 지속됩니다. 목적 없는 걷기 20분. 운동을 위한 걷기가 아닙니다. 생각 정리를 위한 걷기예요. 몇 걸음을 걸어야 한다는 목표도 어느 코스를 완주해야 한다는 계획도 세우지 마세요. 그냥 나가서 발길 닿는 대로 걸어보세요.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평소에 지나쳤던 가게들, 나무들, 사람들을 새롭게 관찰해 보세요. 걷기의 리듬이 복잡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정리해 줄 겁니다. 배움의 시간 10분. 몸을 위한 학습, 기술을 위한 학습, 예술을 위한 학습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매일 10분씩 투자해 보세요.
유튜브에서 의자 요가 영상을 따라하거나 스마트폰 사진 찍는 법을 배우거나 간단한 그림을 그려보거나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10분은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짧지도 않은 적당한 시간이에요. 주 2회 실천해 보세요. 사람들과의 연결 만들기. 일주일에 2번은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어 보세요.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동네 모임에 나가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형태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집에만 있지 말고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몇 번 나가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생각보다 즐겁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매일 하나씩 실천할 질문을 해보세요. 요즘 마음은 어때요? 매일 한 사람에게는 이런 정서적인 질문을 건네보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상관없어요. 잘 지내시죠? 가 아니라 요즘 마음은 어떠세요? 최근에 기뻤던 일이 있으시면 들려주세요. 요즘 새롭게 시작한 게 있으세요?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도 나 자신도 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관계를 한 차원 더 깊게 만들어주죠. 매일 저녁에 이 4가지를 체크해 보세요. 오늘 새벽 아침 정적 시간 15분을 가졌다. 목적 없이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 10분을 가졌다. 누군가에게 정서적인 질문을 건넸다. 4개 다 체크가 되면 정말 뿌듯할 거예요. 4개 다 안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라도 실천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는 것이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하루하루가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고 마음이 전보다 차분해지고 뭔가 새로운 가능성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누군가의 무엇으로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들, 딸로, 누군가의 남편, 아내로, 누군가의 아빠, 엄마로, 누군가의 직장 동료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씩 사라져갈 때 우리는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은 오롯이 나로 사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잘 돌보고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거든요. 자녀도 중요하고 배우자도 중요하고 경제적 안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건 내 안에 켜두는 등불입니다. 나만의 시간을 설계하는 능력, 성장하는 재미를 되살리는 능력,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드는 능력 마이너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등불이에요. 오늘부터 이 3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어요. 내일 아침 15분만 일찍 일어나서 물 한 컵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고 짧은 일기를 써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외로움이 없는 노년이란 사람이 많이 둘러싸인 노년이 아니라 나 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노년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함께 있을 때는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노년 말이에요. 여러분은 외로움 없이 충만한 노년을 보낼 자격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헌신하며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만의 루틴과 생각을 들려주세요. 나는 이런 식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나는 이런 걸 새롭게 배우고 있어요. 나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과 연결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큰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늘 건강하시고 마음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15분 일찍 일어나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분명히 하루가 달라질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